내한테 찾아오는 거는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대자연의 법칙에는 정확하게 목마른 자가 샘파게 된다. 움직여서 내한테 왔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 이러니까 우리 소꿉놀이 친구도 있고, 그죠? 뭐 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가 많죠. 친구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친구도 없다 이 말이죠. 또 친구 자체가 없어. 여기 무슨 소리냐? 친구는 네가 노력을 해야만 얻는 게 친구예요. 친구는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친구지. 노력 안 했는데 친구 되는 법칙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같이 놀던 친구, 놀던 친구지 네 친구는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지 네 친구는 아니라니까. 그럼 직장 다니다가 지금 직장 동료가 또 친구 됐어. 직장 친구지 네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 몇 살 때 친구가 표가 나냐? 50대 들어가야 친구가 표가 납니다. 친구라고 할 수 있다면 그때 친구가 되는 것이지 40대까지는 절대 친구가 없다. 왜냐? 우리는 40대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 노력 끝에 너는 친구를 얻게 됐느냐? 요거에 너가 친구를 얻기를 노력을 안 했다면 친구가 없을 것이고, 내 친구가 많다 그러는데 내한테 데리고 왔네. 친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리를 해줄 테니까. 친구를 얻으려 그러면 이제 친구의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친구는 서로가 도움돼야 친구입니다. 도움되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돼요. 말 안 통하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을 많이 갖추었고 너는 안 갖추고 농띠를 지키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이 안 통합니다. 이거는 친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친구가 되려면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야 친구가 돼. 내를 갖추지 안 하고 저 사람 친구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노력만큼 얻어지는 게 친구입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이나 덩어시 했다면 저 사람 친구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게으름을 피웠다면 절대 친구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잘못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같이 술집에 가고 놀고 뭐 이러고 놀았다고 친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서 돼. 너희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 친구가 안 된다. 친구는 50대 돼서 이제 서로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느냐,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러면서 또 모지라면 갖춰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았느냐, 여기서 50대가 돼서 이제 친구가 얻어졌다 아니다가 그때 표가 나는 겁니다. 고향 친구라 그러죠. 그는 고향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이지 고향 친구가 아니에요. 고향에서 우리가 같이 컸는데 그때는 동무죠. 고향 동무가 있는데 성장을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지식을 갖추어서 큰 일을 하러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농촌에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소미기고 여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이러면 이 사람 친구가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이지. 고향 사람, 저 사람이 걔는 모를 심고 짐승을 미기고 하다 보니까 소하고는 이야기를 잘 하더라마는 내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친구 요래 되는 거죠. 소하고 통하면 소친구, 개하고 통하면 개친구.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사람하고는 잘 안 통하는데 개가 잘 통한다고 끌어안고 다니면 나는 개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개모친 요래 되는 거지. 이렇게 개하고 통하면 개친구예요. 사람하고 통하면 사람 친구 요래 되는 거거든. 회사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마인드가 틀리지죠. 이 마인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너는 친구가 안 돼. 그 고향 사람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가 되죠. 지금은 친구가 되죠. 왜? 통하니까. 나중에 가면 안 통한단 말이죠. 안 통하면 안 친구 요래 되는 거예요. 50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라는 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족이 되냐? 친구하면 어리가 제일 중시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 또 네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이래 돼요. 여기 어리가 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손잡고 낭떠러지고 같이 뛰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논이 된다면. 근데 내 친구가 뭔가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덜 해갖고 뛰내리려 그러면 내가 이게 대화가 되니까 뛰내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 뛰내리지 말자 이렇게 하고 안 죽을 수 있다니까. 이게 똑같으면 같이 뛰내려 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게 어리란 말이죠. 미련하면 같이 미련하자, 똑똑하면 같이 똑똑하자, 여기 되는 거죠. 친구는 내가 구하자고 노력을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갖추면 내 친구는 분명히 옵니다. 인류에는 아직까지 친구 만난 사람이 없어. 친구는 언제 만나지느냐면 너가 일하는 게 뜻이 있고 내가 일하는 게 뜻이 있을 때 이 일을 하면서 만나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친구 사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갖췄느냐 따라갖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너가 어느 만큼 갖췄느냐 따라서 너가 어떤 일을 할 것인데 이 일을 하는데 같이 즐거운 일을 합니다. 의논이 딱 맞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요 마인드가 둘로 갈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다 내놓고 삽니다. 요때 친구 되거든요. 여기서 친구의 본보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사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도 안 된 게 뭔 놈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사람이 돼야 얻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나올 때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친구가 이만큼 아주 깊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되기 전에는 친구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살면서 이것도 친구 저것도 친구 이름을 그거 다 달아놨으니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의 근본 원리를 알면은 친구 소리 함부로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저쪽에 있으니까 이 친구야 일로 와봐라. 그것도 친구네 그러면. 친구 말을 함부로 쓴 거죠. 아무 때나 갖다 붙여야 다 친 거죠. 왜? 제일 좋은 거니까. 친구하면 다 되거든요 이게. 근데 친구로 전부 다 통용하고 넘어간 거죠. 친구는 함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되지 않으면 친구 얻을 생각도 말고 내부터 갖췄고 내부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친구는 저절로 얻어지나니 그때 외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아. 근데 친구가 없으면 아무리 네 가족이 옆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외로워. 네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검은 보화를 아무리 갖고 와도 나는 결국 외롭습니다. 여기 친구 없는 사람, 오늘날에 안 외로운 사람 한 명만 내한테 와. 없습니다. 왜?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앞으로 이제 친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상에 나온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이제 정이 쏟아지 나올 때 이제 세상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던 친구도 나올 것이고 이제 사랑이 무엇이라는 거 사랑도 해질 것이고 사랑은 아직까지 한 사람이 인류에 아무도 없어. 좋아하는 애서도 사랑한 적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진정 사라질 때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너를 위해서 살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어. 친구는 연령 차이가 없습니다. 통하는 자죠.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50 이상 돼봐야 됩니다. 40대 30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온다면 50대가 돼야 사람이 돼. 사람만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 50대 이상이 된다면 연령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념이 같아지는 것이지 서로가 존중하고 친구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돼요. 위아래가 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사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존중하는 사이가 돼. 그래서 의의를 중요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없어집니다. 성별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남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친구는 내만 열심히 갖추고 가면 50대가 되면 그때 저절로 되니까 내를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따지지 마십시오. 친구는 절대로 이념이 같아집니다. 이념 갖추면 갖출수록 이념을 쫓아가며 사는 거예요. 이건 딱 한 가지 원리가 요래서 그래. 우리가 갖추는 이유는 지식인은 이념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지 이념이 없으면 삶의 지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식인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은 이념하고 관계가 없어요. 돈도 따라가고 밥도 따라가고 빵도 따라가는데 고기 있으면 고기도 따라가겠지.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갖춘 사람일수록 이념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굶어서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이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념이 바르게 서갖고 있다면 그 이념 앞으로 모든 지식인은 몰리게 돼가 있고 이 이념에 쫓아온 사람들은 다 통하게 돼가 있어. 친구는 내가 사귀고 싶다고 해서 사귀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불알 친구 있죠. 불알 친구. 이거는 소시절의 친구예요. 우리가 중시절에 가면 중시절에 가서 친구가 될지 안 될지 면접을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또 만나죠. 친구는 몇 분 요래 만납니다. 헤어져가 있더라도 중간에 만나요. 왜 만나느냐? 이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 만나는 것은 너희들이 대가 맞는가를 재보라고 만나는 겁니다. 괜히 내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만나게끔 디자인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고향 친구였었는데 만나는 것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만났다. 이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 네 시간을 버려가면서 이 법칙을 찾아야만 돼. 이걸 못 찾고 그냥 친구니까 반갑게 대해주고 그냥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뭔가를 만지보지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이 친구 때문에 굉장히 내가 어려운 거를 담당해야 되는 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고 나쁜 소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모르고 자꾸 만나버리면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 중간에 이렇게 만나면 너희들이 아직까지 키가 같은가? 이걸 대보라는 겁니다. 키가 틀리면 정리하고 그 순서에 놔두어라. 그럼 키가 뭐를 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배우는 척도
너의 사상의 척도, 생각의 척도 이런 것들이 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를 살면서 다른 조건에 살았는데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있고 시간을 알차게 해서 질을 높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중간에 만나보니까 친구가 되냐? 안 된다. 정확하게 안 됩니다. 친구는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냐? 내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너한테 던지니 이것이 같이 어울리더라. 이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려서 우리가 같이 살았으니까 친구가 아니고 어려서 우리가 같이 살 때는 서로가 이 소통이 됐던 거예요. 요 소통이라는 것이 자기의 한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 소통이 되면은 지금 친구로 들어갑니다. 친구도 아래 위가 있죠. 조금 이렇게 납작거리는 친구가 있고 좀 힘을 딱 쓰고 내 앞에 오면은 항상 내 밑에처럼 구는 친구가 있어요. 이것이 그 폭의 차이라는 겁니다. 요 친구는 같은 친구대 내가 지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한테 낮은 자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이 법칙이 어느만한 사고를 가졌느냐, 여기에서 친구의 위아래가 점해지게 돼가 있는 거거든. 어릴 때 같이 소통되던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성장을 해갖고 내가 열심히 했다면 너는 질이 높아지고, 그냥 이렇게 질이 낮은 일을 그냥 하고 있었다면 너는 여기서 멈추어 있지 더 올라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어릴 때 같이 이제 지내던 친구도 소통이 되다가도 요 밑에 있던 친구가 있고 질이 낮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라. 1차를 못 벗어나니까 내가 우에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만나보면 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러면 네 친구 아니에요, 이제부터. 친구에서 벗어났다, 이럴 때. 아는 사람이지. 어릴 때 우리가 같이 지내던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네 친구가 아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단히 법칙은 알아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 친구 아니다 이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기분 나쁘게 할 거는 없잖아. 하지만 그 친구를 만나는 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내가 안 만나주게 된다. 이 멀어졌다는 거거든. 친구는 자주 만날 수 있을 때 대를 갖춰온 친구고, 멀어지고 있다면 친구가 아닙니다. 시간을 같이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친구를 위해서는 뭐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돈, 네 밥, 네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나의 시간을 내 친구가 지금 요 안이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주는 게 뭔가. 친구한테는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너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니까. 경제는 하찮은 거고, 나의 시간을 전부 다 친구를 위해서 지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네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준다라는 얘기가 돼. 우리가 이제 친구에서 벗어난 선이라고 하면은 자주 만날 필요가 없다. 요거 이제 사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주 만나봐야 시간 낭비니까 안 만나게 된다. 저절로. 그런 걸 그리워하지 마라. 네 앞에 올 친구가 있으니 이 사람을 다시 사귀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큰 것 같으면 큰 사람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큰 사람이란 생각의 버전이 크고 아주 지적인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네 친구가 되는 것이지, 모지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도와줄 사람은 될지언정 친구는 안 된다. 지금 사회에 이제 친구를 찾는 사이트 이렇게 갖고 처음 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고픈 겁니다. 내 앞에 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진짜 내하고 대가 맞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친구는 안 오는데 뭔 친구예요? 찾는다고 네 친구가 될 것 같으냐? 안 됩니다. 내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니까 찾지 마라. 찾아갖고 만나면 시간 낭비를 한다. 하긴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친구 만나갖고 다시 어울려갖고 좋아질 것 같으냐? 시간 지나면 또 이상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갖고 서로한테 아주 힘든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다.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이 법칙을 알면 괜한 일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너는 맛보게 된다. 알고 했기 때문에 너는 맛보는 것도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걸 당하기 때문에 이게 맛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내 앞에 지금 현재 앞에 펼쳐져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라. 이 사람이 내 친구 될 것이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그냥 두라는 얘기죠. 지가 만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가 연락이 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은 네가 목말라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데 잘못 살아가지고 무언가가 외롭다든지 모질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는 정확하게 네가 목말라서 샘에 가는 역할입니다. 내가 목말라서 샘에 갔다면 네 목을 취기로 가는 것이지, 내가 목마른데 샘이 쫓아오는 법은 대자연의 법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말라서 갔다면 거기서 뭔가를 하나 먹고 와야죠. 이건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가가지고 뭘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고 네가 여기서 정신 상태에 영양분이 모자란 게 있다면 여기 가서 확인하고 찾아봄으로써의 깨달음을 갖고 올 것이다. 그러면 다음부터 시간 낭비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확인을 해버리시니까 미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죄가 안 된 겁니다. 7년 전에 우리가 잘 나갈 때 음식점 잘 하던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자주 다녔어요. 이게 인테리어도 좋고 잘 이렇게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니던 버전이 있다 보니까 한 7년이 지나고 거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것은 지금 좋은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떠올려 이제. 그래갖고 이래서 갔어. 가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 보니까 벽에도 저기 그대로 붙어 있고 환경도 그대로 있는데 뭔가가 질이 모질해요. 근데 이걸 미련을 가지고 있은 거거든. 정리가 안 됐어. 하다 보니까 다시 간 거야. 갔는데 아닌 거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거 갑니까? 안 가게 돼요. 요거거든. 성장해버렸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이 성장해버렸어. 7년 동안. 이걸 지금 모르는 거라. 그때 7학년 밑에서는 이게 좋았던 건데 7학년 올라가 버리고 나서도 이게 좋으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발전이 되면 그것이 밑으로 보이고 내가 낙후가 되면 저기 너무 높아 보이고 요래 되는 거거든. 가끔은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좋더노. 근데 20년 후에 지금 보니까 저거 차가 저 희한하잖아. 저게 똑같은 거예요. 친구를 다시 찾는 거는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게 확인할 때가 되면 친구가 온다. 다시 연락이 와요. 오면은 그때 잠깐 만나보면 되지. 내가 일부러 찾는 시간 낭비는 하지 마라. 그거는 아직 할 때가 안 됐다. 만일에 정리를 하더라도 상대가 내한테 찾아와서 정리를 하는 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아픔이 덜 들고 미련이 안 팔린다. 희한한 고를 때 그 시간에 와가지고 희한하게 만나집니다. 면접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 마련돼. 이게 그때 그 기분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맞는 거지. 내를 안 찾는데 찾지를 마라 이거죠. 요건 친구뿐이 아니에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고픈 사람이 쫓아와야지. 지금 내 할 일이 열심히 지금 할 일이 굉장히 우수한 일에 지금 이거 바쁜데 내 동생을 찾으려 한다든지 내 부모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쁘면 바쁜 일을 열심히 해라. 내가 여기서 한가한 시간이 있다면 그때 찾아라는 거죠. 이것이 제일 좋은 만남입니다. 부모님은 그리워도 내 자식이 바빠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최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일을 놓고 자꾸 들랑거리면 일이 망쳐집니다. 조금 있으면. 일이 망쳐져 갖고 부모님이 걱정할 일을 만들어줘. 부모님이 즐거워야 되는 거라. 자식이 잘못돼 버리면 이 즐거움이 안 생겨요. 마음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불효를 저지르는 거라. 근데 내가 자꾸 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는 언니한테 가면 무언가를 내가 깨달을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언니 보고 싶다고 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고 언니를 보고 싶을 때 가면 무언가가 있으리라 하고는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알고 간다는 건 꼭 언니가 보고 싶어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자꾸 이게 생각이 떠오르니까 지금 갈 일이 있는갑다. 이래서 가는 거지 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서 보니까 언니를 만나는 거는 30% 방편이고 무언가 갈 일이 있는갑다 해서 간 것이 70%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찾아 먹을 걸 찾아 먹고 오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내 모질함을 채워갖고 그래서 내가 움직였다라는 걸 알게 돼,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찾아왔기 때문에 다음에 일이 잘 풀리는 결과가 나와. 근데 고향이 생각날 때는 시간이 조금 있고 생각이 날 때는 가봐라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고향을 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는 거죠. 친구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배가 됐든 친구가 됐든 후배가 됐든 내한테 찾아오는 거는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디자인의 법칙에는 정확하게 목마른 자가 샘파게 된다. 움직여서 내한테 왔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모르고 왔더라도 뭔가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나를 도우러 오는 법은 절대 없다.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필요해서 왔다라고 하면 내가 줘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줘도 몇 프로를 줘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내가 참여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잡지 않고 오는 대로 그냥 대고 순수하게 대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100%입니다.
순수하게 대하면 안 되고 찾아왔을 때는 찾아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지켜보라는 거죠. 홀깃하지 말고 와 반갑다 와 이래갖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가우니까 이렇게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자부터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어느 만큼 안에 감추고 있는 게 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나올 것이고 감추지 않고 그냥 확 털어놓는다면 처음부터 막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좀 급하게 된 거고 조금 앞으로 대비를 해갖고 뭔가를 작업하러 들어왔다면 시간이 조금 가야 그 안에 기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한 연후에 내가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협조하는 건 정확하게 내가 100일 때 30% 이상 되는 협조는 안 해야 됩니다. 이건 투자 원리와 같은 거예요. 내 에너지가 100일 때 아무리 갖춰온 사람한테 협조를 하더라도 30% 이상이 되는 협조는 안 된다. 요거예요. 여기 되면 결국은 요것이 내한테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상이 돼버리면. 고만한 양의 법칙이 정확하게 내한테 다가온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힘의 질량, 내 경제적인 것의 질량, 뭐든지 질량을 볼 때 내가 100을 놓고 30% 미만이라면 내가 도우면 되는 것이다. 내가 협조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과는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다가온다. 열에 보면 됩니다. 3대 7의 법칙을 절대 잊지만 많은 걸 요구를 했다 더 이럴 때는 정중히 거절을 하십시오. 이거는 아니다. 요럴 때는 작게 줘도 아닙니다. 요구성이 30% 넘어서고 70%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래 되면 작게 나는 요만큼은 줄 수 있는데 소리도 하지 말고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거절해라. 무조건. 이 프로테지가 넘은 요구를 할 때는 무조건 거절해라. 30%도 안 된다 이때는. 10%라도 줬다면 그것도 내한테 충격이 옵니다. 요 법칙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물은 겁니다. 무엇든지 내한테 다가오는 데는 내 에너지가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항상 유심히 들어보고 분별을 잘해서 내가 도와줘야만 맑은 빛으로 돌아온다. 햇빛으로 돌아온다. 이 함수를 어겼을 때는 정확하게 내한테 탁한 것으로 돌아온다. 요 법칙 잊으면 안 돼. 남을 돕는다라는 이 객기는 부리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에너지를 딴 데서 100을 먹어가지고 좋아졌다면 어디서 분명히 내한테 내 에너지를 필요해서 옵니다. 친구가 됐든 남이 됐든. 이게 대단히 법칙이에요. 얻은 게 있으면 돌려주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와. 이제 오는데 여기서 30 이하로 요구를 할 때는 내가 행해야 될 일이고 30% 이상이 되는 거를 내한테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주파수 잘못 찾고 온 거라. 정중히 거절을 해야 돼. 나도 지금 다른 데에서 에너지를 얻어갖고 100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딴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데 30 미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 버리면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바보짓을 한 거다. 이렇게 잘못 행인 거다. 이래 됩니다. 투자를 했든 넘을 도와줬던 30% 넘어가는 거는 이건 잘못된 행위다. 그것은 정확하게 네가 잘못된 거 이 기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 안 가서 봤습니다. 이제 대자연의 법칙에 3대 7의 법칙을 알고 사람들을 접하라. 오는 사람 거꾸로 내가 찾아갈 때 절대 요구를 30% 이상 하지 마라. 에너지 법칙으로 상대를 잘 이렇게 확인해보고 내가 협조를 받으러 갈 때는 30% 미만 거를 협조를 바래라. 남도 내한테 다가올 때 그 법칙이라면 내가 남한테 다가갈 때도 이 법칙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성사가 일어난다. 우리 젊은이들은 연세 많은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언가를 변화를 시키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상대의 에너지 질량을 봐야 됩니다. 하고 30% 미만에서 우리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의논을 이렇게 해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결과물이 좋아져요. 이것 때문에 신용까지 더 얻게 되고 다음에 가는데 진로의 발판이 됩니다. 3대 7의 법칙 4대 3대 3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뭐든 풀어나갈 때는 그렇게 하라. 꼬인 거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칙은 꼬인 거. 우리가 부부간에 잘못됐다. 이게 좀 꼬였다. 약자는 누가 약자냐면 답답한 놈이 약자예요. 답답한 놈. 꼬였는데 여자가 답답하면 여자가 약자인 거예요. 지금. 남자가 지금 답답하면 남자가 약자야. 약자가 상대한테 다가갈 때 요구를 해서 바르려고 들 때 상대의 100을 이렇게 100이라는 에너지 수치를 볼 때 내가 싹 들어가서 살록여서 흡수해가 얻어내야 될 것이 30% 미만 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논하고 조금 내가 노력을 하면은 살살 녹아가지고 이거는 해결이 돼. 이러면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져요. 이게 가정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것 때문에 신용이라는 게 올라가서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지는 거라. 그래서 또 그거를 같이 의논을 하니까 요것이 또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이래서 70%가 이루어져서 항상 이거는 3차원이에요. 3차원에는 3단계를 거쳐야 완성이 돼. 기업을 일으키는데도 3단계를 거쳐야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모든 법칙은 3단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 단계 풀어나가는 것이 70%까지 간다. 그렇게 해야 30%가 흡수가 됩니다. 해결을 바르게 잘하는 게 목적이지 뭔가 욕심부리다가 꼬이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은 요런 지혜를 갖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을 알므로써 요걸 잘 활용하는 게 지혜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당신들한테 지혜를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